안녕하세요. 명승훈 교수의 캠라이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더운 여름철인데 이럴 때는 탄산음료들이 생각이 나죠. 그런데 탄산음료는 보통 가정에서 이렇게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그걸 마실 때는 얼음을 채워가지고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주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탄산음료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이산화탄소를 거기다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통 뭐 우리는 스파클링 워터라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감미료를 또 집어넣어 주기도 하고 맛을 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향도 집어넣어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카페인도 집어넣어 줍니다. 카페인도 집어넣어 주고 또 맛을 좀 더 내기 위해서 보기 좋으면 또 맛도 좋죠. 그래서 색깔을 내요. 그래서 뭐 노란색 음료도 있고 또 어떤 거는 갈색 탄산음료도 있고 그러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그 식품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보존제를 집어넣어 주기도 합니다. 우리가 탄산음료를 마시는 거는 보통 톡 쏘는 맛에 마신다고 그러죠. 어, 그런데 이게 마개를 열어놨던 것을 뭐 2, 3일 지나서 그걸 음료를 마시면은 톡 쏘는 맛이 없어요. 그러면 왜 그러냐? 그 톡 쏘는 맛이라고 하는 것이 이산화탄소가 우리 목구멍의 세포를 자극하기 때문에 또는 자극을 우리가 느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톡쏘는 맛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면은 즉 이산화탄소가 많았을 때는 톡 쏘는 맛이 나는데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을 때는 톡 쏘는 맛이 안 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그 물에 녹아져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많이 하게 하는 방법, 즉 용해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이 있고 음료가 있죠. 물 위에 있는 기체, 즉 이산화탄소의 압력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증가시키면은 어, 용해도가 증가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헨리의 법칙인데 헨리의 법칙은 즉 어떤 특정 온도, 뭐 20도시면 20도씨, 4도시면 4도씨, 특정 온도에서 이 기체의 용해도라고 하는 것, 즉 물속에 녹아져 있는 기체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용액하고 평행을 이루고 있는 기체의 부분 압력하고 비례한다. 즉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이제 어떤 용기가 있는데 이런 용기에 이런 뚜껑이 있어요. 이 뚜껑은 이런 기체가 새 나가지 않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밑에가 물이 있습니다. 물이 있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가 이게 이산화탄소 기체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 이산화탄소는 여기 이 위에 있는 이런 공간에는 이만큼이 녹아져 있고, 그 다음에 이 물 속에는 이만큼 녹아져 있어요. 지금 여기에 6개가 녹아져 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여기에 압력을 가해줘요. 압력을 가해줘가지고 이 뚜껑을 밑으로 내립니다. 그러면은 이 공간이 이 A에 있던 공간보다도 이 B에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졌죠. 좁아지게 되면은 그만큼 압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즉 압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어떤 면적에 부딪히는 입자들이 많으면은 그것이 압력이 높다. 횟수가 작다. 부딪히는 횟수가 작다 그러면 압력이 낮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게 이제 기체들이 이쪽 면적에서 부딪히는 그 횟수보다도 이쪽에 B에서 부딪히는 횟수가 훨씬 더 많아지겠죠. 면적이 좁아졌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 계속 이 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기체가 이 밑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물에 녹아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헨리의 법칙입니다. 즉 여기 A에서는 6개가 녹아져 있는데 여기는 9개가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 탄산음료에서는 이런 이제 빈 병이 있으면 거기다가 물을 채워주고 그리고서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렸던 감미료라든지 향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주고서 여기다가 기체를 불어넣어줍니다. 그 기체는 이산화탄소 CO2 기체입니다. CO2를 집어넣어주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공기라고 에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위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 CO2 기체가
압력이 높아지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평행을 도달하려면은 이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물 속에 들어가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증가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부분 압력을 증가시켜 가지고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조 공정에서들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소비자들이 우리 이제 집에서 캔 음료, 탄산 음료를 마신다. 그랬을 때 처음 사가지고 왔을 때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액체에 이산화탄소 기체가 많이 녹아져 있겠죠. 많이 녹아져 있었는데 이것을 뚜껑을 열어줘요. 뚜껑을 열어주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대기 압력하고 같아지게 돼요. 대기 압력은 원래 이 캔에 채워져 있던 압력보다도 훨씬 더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평행에 도달하려면은 이쪽에 있던 이 물 속에 있던 이산화탄소들이 이 위로 다 올라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뚜껑을 열게 되면은 우리가 픽 소리가 나는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 있던 기체들이 이산화탄소 기체들이 날아가는 소리입니다. 근데 순간적으로 많이 없어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그 물속에 녹아져 있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많이 경과된다. 그러면은 더 많이 이게 날아가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인데 이산화탄소를 물에 많이 녹게 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이 물의 온도를 낮춰주면 됩니다. 낮춰주면 되는데 즉 그 물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반비례해 가지고 기체의 양은 증가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 학술적으로 나타난 그 그래프를 하나를 보면은요. 온도, 이 X축, 여기 X축이 온도고 이 Y축, 수직축이 solubility, 용해도입니다. 즉, 물 1kg, 즉 1리터가 되겠죠. 물 1리터당 들어가 있는 기체의 그램 수가 얼마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20도씨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SO2, 이산화황의 경우에는 20도씨일 때 약 한 120g 정도 녹네요. 굉장히 많이 녹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이산화탄소 CO2 같은 경우는 여기 이 Y 스케일, 여기 Y축의 그 단위가 다릅니다. 여기는 뭐 100, 150, 200, 250이었는데 여기는 뭐 1, 2, 3, 4, 5로 돼 있는데 여기 20도시에서 녹는 양이 한 1.5 그램 정도밖에 안 녹아요. 그 자세한 걸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리터, 즉 물 1리터에 1.45 그램 정도만 녹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기체인 뭐 알곤 가스라든지 여기 산소가 있네요. 산소 같은 경우는 0.045 정도, 굉장히 작은 양만 녹죠. 메탄 가스, 그다음에 뭐 질소 가스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더 작은 양이 녹죠.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게 되면은 그만큼 물에 녹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탄산음료들은 보통 냉장고에 보관하죠. 보통 냉장고 온도가 한 4도씨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낮은 온도로 하면은 아까 앞으로 돌아가서 보면은 이산화탄소가 4도씨 되면은 여기네요. 4도씨 되면은 한 3g 정도 녹죠. 20도씨일 때는 한 1.4g 정도였는데 한 2배 정도 더 잘 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컵에 따라 마실 때도 얼음을 넣어서 마시죠. 그래서 저는 조금이라도 탄산을 많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컵에다가 얼음을 채워 넣어줘요. 얼음을 채워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탄산음료를 붓습니다. 그러면은 탄산음료가 얼음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 얼음은 0도씨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이 거기에 붙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탄산을 먼저 따르고서 얼음을 넣는 것이 아니고 얼음을 먼저 넣고 탄산을 따르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온도가 아까 높아지면은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그래프를 보시면은 온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CO2가 예를 들어 40도씨가 됐다. 그러면은 녹는 양이 1g도 안 됩니다. 굉장히 작은 양이 돼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 외국에서 공부할 때 플로리다에 굉장히 온도가 거의 따뜻한 나라죠. 어디 그때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놀이공원을 갔었어요. 그러면서, 어, 차에 이제 음료들도 싣고 다니고 그랬는데, 차에 이 탄산음료를 그냥 놔두고 갔던 거예요. 캔으로 돼 있는 것을. 근데 이제 놀고 오니까 차가 얼마나 뜨거워져 있겠어요. 그 더운 지방에서. 근데 문을 여니까 완전히 온통 차가 난리가 났어요. 차 내부가. 뭐냐면은 이 놔두었던 이 캔 음료가 이와 같이 폭발이 된 겁니다. 터져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헨리의 법칙과 관계되는 거죠. 즉 온도에 따라서 높은 온도에서는 이 물 속에 녹아 들어가는 이산화탄소의 양이 적게 돼요. 근데 이제 온도가 높아지니까 그 가스가 밖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물속에서 튀쳐나와서 캔의 빈 공간 속으로 이게 계속 올라가게 되는데 계속 그렇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 캔이 그 압력을 견뎌내지는 못한 거예요. 견뎌내지 못하고서 이와 같이 펑 터져가지고 이 끈적끈적하고 그 갈색으로 돼 있는 것이 차의 온통 전부 다 뒤엎여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 내부 세차를 비싸게 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탄산 음료에서 탄산 기체를 어, 물 속에 가능하면 많이 녹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온도를 낮춰준다는 거죠. 그리고 요즘 보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 탄산수 제조기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해서 스파클링 워터를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보통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실린더가 있어요. 이 실린더는 특정 이제 어느 제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인터넷에서 그냥 가져온 건데요.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채워져 있습니다. 이산화탄소가 채워져 있는 이 실린더를 이런 장치에다가 이 뒤에 있는데 뒤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해줘요. 장착을 해주고 나서 가정에서 그냥 일반적인 물이죠. 물을 여기다 채워 넣어주고서 이 병을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줘요. 타이트하게 연결해 줍니다. 가스가 새지 않도록. 그리고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안에 있던 가스 실린더 안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이 물속으로 방출이 됩니다.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게 돼요. 그런 다음에 특정 시간이 딱 지나고 여기 이제 채워주고 난 다음에 이것을 빼내서 마시는 거죠. 그게 뭐 탄산 수 제조인데 굉장히 간단하죠.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정에서 이제 보통 캔 음료보다는 좀 더 오랫동안 마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병에 있는 탄산 음료들도 마시죠. 그러면은 처음 열어서 뚜껑을 열어가지고 마개를 열어서 마실 때는 톡 쏘는 맛이 있었는데 한 2, 3일 지나서 마시면 톡 쏘는 맛이 없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좀 이 톡 쏘는 맛을 내기 위해서, 즉 이산화탄소를 물에 많이 녹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차갑게 냉장 보관을 하고, 그리고 이 마개는 뚜껑을 열었을 때 음료를 따르고 나서는 가능하면 빨리 닫아주는 게 좋습니다. 뭐 우리 집에서는 식구들 중에는 이런 탄산음료 이거 뚜껑 열고 마시고서 그냥 오픈된 상태에서 놔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좀 시간이 경과하면 되면은 이게 탄산 음료 맛이 안 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그리고 꽉 닫아줘야지 가스가 새지가 않죠. 가스는 가벼우니까 위로 계속 올라가니까 꽉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 조금이라도 잘 보관하기 위해서는 병을 이렇게 쪼그러뜨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즉 마개를 닫은 상태에서는 쪼그러뜨려지가 않겠죠. 쪼그러뜨려지지 않으니까 마개를 연 상태에서 이것을 이렇게 스퀴즈를 해줘요. 쪼그러뜨리고서, 그리고 나서 마개를 닫아줘요. 꽉 닫아주고서 냉장고에 보관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더 이 탄산 음료들을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탄산 음료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느냐, 즉 CO2 기체를 물 속에 오랫동안 잘 저장할 수 있느냐, 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느냐,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